질문 없으면 페이지 44페이지 혼합물의 분리. 안 보여? 카메라 덕분에 너가 안 보인다고? 옆으로 빼. 자, 지안이? 헤이, 지안아,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뭐뭐를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지? 용해도, 밀도, 그렇지. 녹는 점, 끓는 점, 어는 점.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면 겉보기 성질. 자, 물질의 특성이 뚜렷하면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얘네들을 순물질. 끓는 점, 어는 점, 용해도, 밀도가 뚜렷하게 나타나면 순물질이라고 하는데, 이 순물질의 경우는 구성하는 원소가 하나밖에 없는 호던소 순물질과 그다음에 자, 원소들이 서로 결합해서 H2O나 CO2 하나 이상, 2개 이상의 원소들이 결합해서 완전히 하나로 성질을 뚜렷하게 만드는 걸 순물질이라고 그래. 이것을 우리는 화합물이라고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수소라든지 뭐 아르곤이라든지 네온이라든지 하나의 구성원소 알파벳 대문자가 하나만 있는 거를 호던소 순물질이라고 하고, 대문자가 2개 이상 CO2, 그 다음에 H2O, NH3. NH3 뭐더라? 암모니아, 그치? 암모니아하고 암모늄하고 헷갈리지? NH4는 암모늄이야. 자, 여기 네모가 있지? 사각형. 자, 비웃는 거야? 이렇게 외워주세요. 자, 이렇게 대문자가 하나, 2개 이상인 것을 우리는 화합물이라고 해. 해서 이렇게 대문자 숫자로 얘를 엮어서 쓸 수 있는 거, 요것을 우리는 자, 화합물, 요 애들을 순물질이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순물질과 순물질이 더해진 물질을 우리는 얘네들을 혼합물이라고 한다. 혼합물은 섞여져 있는 상태를 뜻해. 그래서 물질의 특성이 뚜렷하지 않다. 이 말은 용해도, 밀도,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이 뚜렷하지 않다라는 거야. 자, 일단 우리 배우셨죠? 소금물. 얘가 일반적인 물은 0도씨 얼지만 소금물은 어는 점이 내려가는 효과가 있었고, 그리고 일반적인 물은 100도씨에 딱 끓는 점이 나타났지만, 그리고 얘네를 섞은 혼합물의 경우는 얘가 계속 끓는 점이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났잖아. 이렇게 수평한 구간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물질의 특성이 뚜렷하지 않다라는 거야. 자, 수평한 구간이 나타나지 않거나 아까 자 벤젠하고 나프탈렌하고 클로로벤젠하고 섞으면 녹는 점이 2개보다 낮다고 했지? 이렇게 낮은 온도로 쉽게 녹아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혼합물이라고 그래. 자, 혼합물은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일정하지 않은 걸 뜻하고, 자, 혼합물의 종류도 또 나눠졌었지? 지안아. 혼합물, 혜인이, 미안해. 자, 혼합물의 섞인 형태가 일정한 것은 무슨 혼합물이라고 하지? 소금물도 혼합물이지. 균일 혼합물. 기억, 딱 용어 보면 알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물하고 소금이 섞인 소금물의 경우는 균일 혼합물이야. 겉으로 봤을 때 하나처럼 보이는 거. 준혁아, 잘 들어.
이거 잘 들으면 너는 보충 안 해도 돼. 그지? 자, 여기서 물은 순물질, 소금도 순물질이잖아. 그러나 얘네가 순물질에서 소금물의 경우는 뚜렷하지 않은 균일 혼합물이다. 이 소금하고 물 사이에 입자 간의 인력이 작용해서 하나처럼 겉으로 보면 자, 투명하게 녹아 들어간 형태. 이것을 균일 혼합물이라고 해. 식초, 에탄올, 수용액. 자, 이태야, 이 에탄올, 수용액은 무엇과 무엇이 섞인 것 같아? 에탄올, 수용액. 맞아, 에탄올과 수. 그렇지. 에탄올, 수용액은 에탄올이라는 알코올 성분과 물이 섞여진 상태야.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혼합물이 있는데 균일 혼합물은 딱 봐도 얘네가 하나처럼 투명하게 보이는 게 일반적인 특징이야. 근데 섞여져 있는 게 균일하지 않으면 말 그대로 불균일 혼합물. 대표적으로 우유, 흙탕물, 그 다음에 과일 주스. 과일 주스 먹을 때 흔들어 먹어야 되잖아. 그치? 그리고 엄마가 갈아준 거 먹으면 밑에 가라앉잖아. 그치? 그리고 암석, 돌멩이. 암석은 잘 쳐다보면 얘 입자 모양이 각각 있어. 반짝이고 밝은 거, 까만 점,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른 강물이 그 안에 뭉쳐져서 그냥 같이 있기만 해요. 이게 불균일 혼합물이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물질의 특성이 뚜렷하고 뚜렷하지 않은 걸 이용해서 섞여진 혼합물을 분리해낼 수가 있거든요. 즉, 물질의 특성을 이용해서 얘네들을 분리할 수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밀도를 이용해서 우리가 분리해내는 방법. 밀도차. 밀도로 분리하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소금물처럼 얘네가 섞이지 않은 상태여야 돼. 예를 들어서 두 고체가 있어. 한번 설명했어. 오래된 달걀하고 신선한 달걀이 섞여 있다. 자, 내가 얘를 알을 나갖고서는 유정란 비싼 달걀 팔으려고 그래. 가정 방문회가 그게 파는 되게 비싼 달걀 있잖아. 뭐 유기농 막 이렇게 해서 유정란 해서 근데 얘가 오래된 거하고 섞여버렸어.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하면 될까, 준혁아? 밀도차를 이용하면 돼.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두 고체를 녹이지 않는 두 고체의 중간 밀도를 갖는 액체. 필요한 것이 그건 삶은 달걀하고 날 달걀이지, 그치?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두 고체를 녹여선 안 되고 그 다음에 두 고체의 중간 밀도를 가져야 된다. 자, 가장 좋은 게 뭐냐면 5% 소금물. 얘면 굉장히 쉽게 구분이 가능하대요. 5% 소금물을 넣으면 위에 이렇게 둥둥 뜨는 애, 아래로 가라앉는 애가 있어. 준혁아. 네. 자, A는 오래된 달걀일까요? 신선한 달걀일까요? A요. 응. 오래된 달걀이요. 맞아. 왜 그러냐면 달걀이 오래되면 수분이 증발해서 이렇게 안쪽에 공기집을 갖고 있는데 수분이 증발하고 일부 공기가 차버리니까 당연히 풍선처럼 위에 뜨겠지. 자, 그리고 신선한 달걀은 아래 해서 이렇게 밀도차를 이용해서 얘네를 분리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신선한 밤 고르기도 마찬가지야. 밤이 겉으로 봤을 땐 모르겠지만 요 안에 벌레가 다 먹어버린 거는 가벼워. 그래서 요 많은 밤을 갖다가 우리가 일일이 막 들어보고 막 벌레 확인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역시 소금물을 갖고 얘를 갖다 휘 저어주면 위에 딱 뜨는 애들이 있고 아래 가라앉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얘네를 빼내면 되는 거야. 벌레 먹고 안 좋은 밤이니까. 이것도 그렇고 또 내가 쭉정이하고 알찬 벽시 얘기했지? 쭉정이 벌레 먹어서 벽시가 겉으로 봤을 때는 알찬 벽시하고 똑같은데 벌레 먹어서 얘가 구멍이 뻥 뚫렸단 말이지? 역시 5% 소금물 넣고 휘 저으면 쭉정이는 위에 뜨고 알찬 벽시는 밑에 가라앉는다. 자, 그리고 옛날부터 사용했던 사금채칠.
자, 옛날에 광물 캐는 거 있잖아. 동굴이나 이런 데 가갖고서는, 광산? 이런 데 가갖고 금을 캐온단 말이야. 자, 1차로 채취한 금은 그냥 순금 덩어리가 아니라 모래하고 섞여 있는 사금이라 그래. 그래서 사금을 갖다가 요 비스듬한 컨베이어 벨트 같은 이런 비스듬한 비탈길에다가 여기다 쭉 뿌려놔. 쭉 뿌려놓고 여기다가 물을 이렇게 흘려 보내주면 모래는 가벼우니까 물 따라 흘러 내려가고 금은 무거우니까 이렇게 가라앉아서 얘만 따로 딱 갖고 오면 금이 채취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자, 밀도차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한 경우다. 자,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 혼합물의 경우는 자, 역시 밀도차를 이용해서 분리하는데 자, 이 양이 굉장히 적은 거면 섞인 양이 적다라고 하면 쉽게 분리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물에다가 식용유를 잘못해서 부어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위에 뜨는 게 뭐겠니? 식용유겠지? 밀도가 작은 게 위에 뜨고 밀도가 큰 게 아래로 가라앉는단 말이지? 자, 이거 어떻게 빼면 될까? 스포이드 다 아시죠? 스포이드 갖다가 위로 쭉 빼면 돼. 근데 이거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약간 섞여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 정도는 감안하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밀도차를 이용해서 분리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기름 유출, 서해안 기름 유출 사건 알죠? 바다에 기름이 유출됐어. 그때는 무엇을 이용했냐면 부직포를 이용해서 둥둥 떠다니는 기름을 다 적셔냈대요. 그래서 위에 떠있는 밀도차를 이용해서 우리가 분리해낼 수 있는 방법. 자, 그리고 이게 양이 됐다 마나 두 개가 섞였는데 되게 많으면 자, 장치가 필요해. 분별 깔때기라는 장치가 필요해. 실험실에서 한 번쯤은 봤을까? 얘가 뭐 스탠드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여기에다가 비커를 이렇게 설치하고 자, 그리고 여기에 수도꼭지처럼 열었다 닫았다 하는 밸브가 있거든? 그리고 얘 뚜껑을 닫아줄 수도 있고 열어줄 수도 있는데 여기에 역시 물하고 식용유가 섞여져 있다. 그러면 자, 반드시 뚜껑을 열고 실험을 해야 돼. 뚜껑을 닫으면 밑으로 잘 안 떨어져요. 그래서 뚜껑을 열고 포크를 딱 열어줘. 그리고 이 벽면에 비스듬하게 뾰족한 부분이 이 비커 옆면을 타고 내려가게끔. 자, 그러면 뭐부터 분리가 되겠니? 이번에는 그치. 자, 아까 스포이드는 밀도가 작은 거 먼저 분리됐지만 이번에는 밀도가 큰 거부터 분리가 돼요. 그래서 분별 깔때기를 이용해서 얘네를 분리하고 자, 물이 다 분리되고 여기 중간 섞인 부분 있으면 조금은 그냥 따라 버리고 이제 식용유만 남았다면 얘를 따로 분리하시면 돼요. 자, 중요한 거 얘네가 섞이면 안 되는 방법이지 서로 섞이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우리가 분리할 수 있다. 자, 시윤아, 왜 뚜껑을 열어줄까? 공기가 밀어주라고? 요 내부 기압하고 외부 기압이 같아야 아래로 떨어질 수 있겠지? 그치? 뚜껑을 닫으면 여기 안에서 또 기압이 유지가 되니까 밀어주는 힘이 없어져요. 그래서 반드시 뚜껑을 열고 이렇게 실험을 하셔야 한다. 자, 1번 밀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에 무엇을 밑줄 치냐면 액체보다 밀도가 큰 물질은 아래로 가라앉고 액체보다 밀도가 작은 물질은 위로 뜬다. 자, 누가 뜨고 누가 가라앉는지는 아셔야 되죠? 이때 필요한 게 뭐라고? 두 물질의 중간 정도의 액체를 넣어 분리한다. 자, 밑에 보시면 플라스틱 혼합물의 분리, 우리가 재활용하면 여러 개의 플라스틱이 막 섞여져 있는데 플라스틱이 아닌 것도 들어가 있어. 자, 그러면 이것도 역시 두 고체를 녹이지 않는 물, 이런 거 글리세린 이런 것들을 넣어서 얘네들을 분리하면 되는데 자, 밀도가 작은 거 위에 딱 뜨고 밀도가 큰 거 아래로 가라앉아서 이렇게 우리가 분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45페이지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 혼합물 분리에 무엇을 밑줄 치냐면 밀도가 큰 액체는 아래로, 밀도가 작은 액체는 위로. 자, 여기 마개를 연 다음 밑줄 쳐주세요.
요것도 별거 아닌데 실험상에 실험 방법의 문제가 한 번씩 나와요. 과학은 실험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런 실험은 이렇게 진행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자, 탐구 요거 준혁이 읽어봐봐. 물과 식용유와 응. 꼭지를 잠근 상태에서 분별 빨대기에 물과 식용유 혼합물을 넣는다. 충분한 시간이 지난 뒤 혼합물이 두 층으로 나누어지면 꼭지를 열고 아래층의 액체를 닫아놓는다. 물이 식용유보다 밀도가 커서 아래층의 위치항으로 먼저 분리한다. 남아있는 위층의 액체는 분별 빨대기 입으로 다른 비커에 따라 넣는다. 식용유는 위층의 위치항으로 나중에 분리한다. 자,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다. 자, 스포이트는 양이 적을 때. 자, 밀도가 작은 거 먼저 분리가 된다는 특징. 밀도차를 이용한 혼합물 분리, 예, 사금 채취, 그리고 바다에 유출된 기름 제거. 자, 이때 흡착포나 뜰채로 기름을 제거한다. 그리고 혈액 분리 얘기해 줄게. 사람의 혈액을 딱 뽑잖아? 그러면 겉으로 봤을 때는 하나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혈액에 있는 세포, 혈구세포하고 얘네를 운반하는 혈장이라는 물질로 나눠져 있거든? 혈구에는 니네가 아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들, 혈장은 얘네를 나누는 면역물질이 녹아있는 액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네가 크기도 다르고 밀도가 다 달라.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 하나로 딱 섞여져 있단 말이지. 자, 요거를 갖다가 원심 분리기에 넣어. 세탁기처럼 생겼는데 탈수기. 요렇게 얘네들을 비스듬히 놓는다. 시험관에 담은 얘네들을 비스듬히 요렇게 딱 꽂아주면 매우 빠른 속도로 막 휘져. 빠른 속도로 진짜 탈수되듯이 이렇게 되면 원 바깥으로 튀어나가려는 성질, 물질에 얘네들의 질량별로 얘네가 밀도 차이에서 딱 나눠지거든? 해서 밑에 쫙 가라앉는 건 혈구만 가라앉고 위에 뚝 뜨는 거는 혈장이 딱 분리가 돼요. 가벼운 거 위에, 무거운 거 아래로. 해서 원심 분리기 밀도 차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방법, 혈액 분리 방법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여기 키질이 있지. 키질의 원리는, 자, 시윤이 읽어봐봐. 키의 곡식을 담아 키질을 하면 밀도가 작은 축종이나 덤불은 바람에 날아가고 밀도가 큰 알곡은 키 안쪽에 남아 분리된다. 자, 요렇게 가벼운 거 날아가고 무거운 거 아래로. 자, 그 다음에 46페이지. 이제 밀도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거 배웠지? 이제 요거 이용해서 분리하는 방법 볼 거야. 그 중에 섞이지 않는 액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밀도차를 이용해서 우리가 분리해냈지만 하나처럼 되어 있는 균일 액체 혼합물은 어떻게 분리할 것이냐? 자, 얘네들 끓는 점차를 이용해서 분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끓는 점. 자, 요 실험 방법은 아까 얘는 분별 깔때기라고 했지? 요거는 자, 증류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얘네를 나눠내요. 예를 들어서 에탄올 수용이다. 수용액이다. 자, 에탄올 수용액은 에탄올하고 자 물하고 서로 섞여진 상태고 여기 온도계 이렇게 해주고 옆에 가지 달린 시험관에서 호수 이렇게 연결하고 얘를 이렇게 시험관에 다시 해주고 여기 물에 찬물에 이렇게 해놓는 장치. 자,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순수한 물은 몇 도씨에 끓어? 자, 윤재야, 위로 올라갈수록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야? 끓는 점이 높아지는 거야? 네? 이 수평한 구간이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야? 아니면 끓는 점이 높아진다야? 그렇지. 자, 물은 이렇게 100도씨에 끓고요. 에탄올은 몇 도씨에 끓려면 78도씨 정도. 요때 끓어요. 자, 그러면 준혁아, 네. 수평한 구간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얘네는 각각 수물질이다. OX.
5. 얘네를 섞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78도씨보다 높은 80도씨에서 한번 끓고 그 다음에 나머지 100도씨가 되잖아? 뚜렷하게 두 번째는 나타나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막 바글바글 끓어 해서 첫 번째로 딱 끓어 나오는 건 뭐겠니? 에탄올? 수증기로 변신해서 차가운 물에 다시 액화가 되어 이렇게 모이는 것은 에탄올이 되겠지. 첫 번째로 끓어 나온 게 에탄올일 거란 말이지. 근데 중요한 거, 원래 지 온도보다 높아졌어. 그리고 물은 지 온도에다가 다시 끓어. 왜 그러냐면 이 에탄올 수용액이 증류하는 동안에 누가 먼저 튀어져 나오겠니? 누가 먼저 기화하겠니? 에탄올이 가벼우니까 얘가 먼저 나갈 거야.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만 남겠어? 물. 그래서 얘는 물만 남아서 100도씨에 끓고 이때는 왜 78도씨가 아닌 80도씨에 끓려면 에탄올이 기화할 때 누가 있는 거야? 물이 옆에 있어서 얘를 눌러준 거야. 즉 얘는 물의 방해를 받아서 높은 온도에 얘는 에탄올이 모두 다 증류한 상태라 순수한 물이 100도씨에 끓는 현상이야. 그러면 끓는 점을 이용해서 80도씨에 한번 분류하면 100도씨까지 안 올려도 물과 에탄올이 바로 분리가 되죠. 자, 5분 쉬었다 할게요.